결국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력 산업 발전을 다른 발전으로 옮기느냐에 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수 박지영입니다.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난 화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죠. 이번 주부터는 주요 부분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그 첫 번째가 전환입니다. 화석 연료 의존 체제에서 에너지 수급 모델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. 탄소 배출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또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수송, 산업, 건물 다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총 3개의 안이 나왔고, 그중 채택된 2개의 안이 모두 석탄 발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.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할 에너지원은 바로 재생에너지가 되겠죠. 그 중에서도 바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가 될 예정이죠. 현재 2050년의 전력 수요는 2018년 전력 소비량에 대비 230% 정도가 증가한 1200테라와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이번 9월에 발표한 K-텍서노미 개정안에 원전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. 이제는 원자력도 제한은 많지만 EU의 그린 텍서노미의 개정안에서 원자력은 소형 원자로 건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K-텍서노미도 이번 9월 개정안에서 원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인정을 했죠. 벌써 우리나라도 폴란드가 원전 수출에 긍정적이었고, 이러한 수출이 폴란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. 그래도 간단하게 현 시나리오를 살짝만 짚고 가자면 A안과 B안은 원전의 이용률에서 조그만한 차이가 있고 수명이 종료되는 순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. 수소 기반 발전과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.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이 수소 에너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생산 단가도 비싸고 연료 효율도 향상해야 하며, 또한 아직까지는 수소를 구하는 과정도 그린 수소가 아니라서 완전히 친환경적이지 않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. 그럼에도 이론상으로는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너무나 그 구조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에너지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래서 현재 그린 수소 생산량과 수소를 액화시키는 방법,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즉 올해부터 이걸 시행하고 환경급전이라는 내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. 그렇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것에도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. 경제급전이라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, 다시 말해서 가장 가격이 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.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춰서 물건을 제작할 수 있었죠.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경제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이라는 개념으로서 2022년부터, 즉 올해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다른 부분도 소개해드리겠지만, 결국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력 산업 발전을 다른 발전으로 옮기느냐에 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과정에서 화력 발전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 중 전환 부분,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담아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. 앞으로 더욱 자세한 기술과 미처 담지 못한 기술들을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걸 다 담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함께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